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자유주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논문은 테스트 타임 어댑션 인 다이내믹 월드 with 컴파운드 도메인 놀리지 매니지먼트라는 논문으로 논문 리뷰를 하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인트로덕션, 메소돌로지, 실험이랑 결과 분석,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경입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공학처럼 안전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주요 문제인 훈련 도메인과 테스트 도메인 간의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 성능 저하가 치명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드버셔럴 트레이닝이나 수도 라벨링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타겟 도메인에서도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메인 제너럴레이션이나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배포 전에 타겟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배포 이후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도메인에서 모델이 작동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이는 사전에 소스 도메인에서만 훈련된 모델을 배포한 후 타겟 도메인에서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특히 COTTA/나 ECOTTA 같은 부분은 에러 누적 문제 및 캐타스트로피 폴게팅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적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단순히 연속적인 도메인 변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점점점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처럼 전진적인 도메인 변화가 강하지만 비연속적이거나 랜덤한 도메인 변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터널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환경으로 나가거나 햇볕이 갑자기 세게 들어오는 등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논문에서는 복합 도메인 지식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가장 먼저 복합 도메인 지식 관리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그림의 A 부분을 살펴보시면 테스트 타임에서의 어댑테이션에 선행하는 소스 도메인 학습 결과는 일단 가장 먼저 A 그래프는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일단 소스 도메인 학습이니까 수치가 똑같게 나왔을 텐데요. 그 다음에 B 부분을 보시면은 클라우디, 레이니, 나이트 순으로 학습을 이어갑니다. 이 TTA 순서를 진행하면서 기존 연구들은 여러 하위 타겟 도메인에 대한 각각의 논리지를 한 번에 다 고려하지 못했고 현재의 어댑테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도메인에서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밤이 되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전의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논리지가 버려지기 때문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태스크에 대한 성능만 좋고 그 전의 태스크 수행 성능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이전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논리지도 잘 보존하여 아래 C번 그림처럼 랜덤한 상황에서도 좋은 예측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수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예측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테스트 타임 동안 인퍼런스와 어댑테이션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롱텀 TTA를 수행하면 모델이 오버피팅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타겟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TTA의 특성상 어댑테이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타겟 도메인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얼리 스타핑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테스트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댑테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그레디언트가 슈퍼바이즈드 로스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않아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에서 EATA에서 제안한 어댑테이션 로스와 웨이트 정규화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가장 먼저 손실함수 부분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만 업데이트하고 나머지 네트워크는 모두 프리즈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py 부분이 소프트맥스 함수인데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하여 hy 즉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이 엔트로피가 이전에 설정한 h0 일정 스레시홀드 이하일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손실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중치 정규화 방식은 그 Diagonal Fisher Information Matrix라는 방식을 함수를 활용하여 그 가중치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규화해주는 방식을 조절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TTA가 적용되는 상황은 매우 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급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도메인에서 얻은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복합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프리즈시키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을 K에 복제하여 도메인별로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왼쪽에 A 부분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프리즈시킨 뒤 계속 활용하고 그 밑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K에 복제하여 도메인별로 유지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샘플이 들어올 때 어떤 도메인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모듈을 선택하고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각각의 도메인 개수만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개수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도메인 디스팅티브 피처를 추출해야 되는데요. 스타일 트랜스퍼 분야의 스타일 피처를 사용해서 도메인 스페시픽하고 디스팅티브한 DDF, 즉 도메인 디스팅티브 피처를 모델링하는 개념을 차용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다른 스타일 분야, 트랜스퍼 분야의 논문에서 활용한 개념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로 DDF를 추출하는데 그 추출 과정에 있어서는 레즈넷의 콤브1과 레이어 1만을 사용한 그 얕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는 LS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A, B를 연관시켜서 보면은 A에서 먼저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도메인별로 추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의 데이터 인풋 데이터를 레즈넷 차원에 통과시켜서 DDF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출된 DDF를 각각 어떤 배치 도메인에 적용할지를 탐색하고 나서 그 도메인을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활용하여서 정답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수도 도메인 라벨, 즉 추출한 DDF 벡터의 적절한 도메인을 라벨링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방식들을 K-민지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컨티뉴얼 도메인 매칭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 과정은 먼저 총 4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입력 데이터의 도메인 특징을 앞선 PPT에서처럼 계산한 뒤 기존 도메인 프로토타입들과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스텝 1의 과정인데요. 이후 이 계산된 거리들을 통해 가장 가까운 도메인 프로토타입을 선택하여서 해당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모듈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여기 회색 점이 언노운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리 계산 결과 가장 가깝게 계산된 도메인 2로 스텝 2에서 할당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도메인 모듈 업데이트는 무빙 에버리지 방식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도메인 프로토타입을 모멘텀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TTA 연구들은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응 과정에서 오차가 노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각 타겟별로 에러 어큐뮬레이션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이트 이미지 예측 정확도보다 낮에 밝을 때 이미지 예측 정확도가 더 좋기 때문에 나이트 이미지의 엔트로피가 더 크므로 자연스럽게 더 큰 로스 값을 가지는 불균형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모델이 도메인별로 적응 속도를 다르게 조정하게 하기 위해서 로스 레귤레이제이션 텀 W를 활용했는데요. 이는 소스 도메인과 현재 도메인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적응 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WXI 값이 낮을 경우 모델 업데이트를 천천히 수행하여 K개의 도메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이 비슷한 속도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은 각각 인풋과 그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서 각각의 배치 레이어들을 적절한 속도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WX를 그 손실 함수에 곱해서 정규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익스퍼트 실험에서는 소스 도메인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 타겟 도메인은 이미지넷 C라는 15가지 다양한 변형이 포함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분류 모델은 어그믹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소스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한 레즈넷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첫 번째 테이블은 그 15개의 이미지 중 10개를 선택하여 시퀀스를 만들고 그 학습한 과정의 평균치를 낸 것인데요. 여기 결과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에버리지 에러도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K-민즈 방식에 비해 시간 단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앞서 말한 10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그중 다양한 10개의 시퀀스 경우인 10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2개를 차용해 왔는데요. 첫 번째 줄은 그냥 순서대로 나타난 시퀀스를 그냥 늘어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10개를 랜덤하게 배치한 시퀀스를 뜻합니다. 자연스럽게 첫 번째 모델에서 첫 번째 시퀀스, 즉 순서대로 나온 시퀀스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지만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랜덤 시퀀스인 부분, 즉 이전에서 점진적으로 변형이 변형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갑자기 다양한 변형이 생기는 경우에 더 좋은 로버스트하게 TTA가 수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실험에서는 GTA5나 C 드라이빙 그리고 시티 스페이스라는 다양한 도로 환경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학습하였고, 타겟 도메인으로는 시티 스페이스 C, 앞서 말씀드린 시티 스페이스의 다양한 변형 데이터가 포함된 것과 C 드라이빙, 다양한 날씨의 변화가 된 드라이빙 데이터 사진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양한 변형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모델은 GTA5 데이터셋에서 C 드라이빙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한 과정인데, 여기서도 해당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그 WXI 즉 가중치를 조절해주는 함수의 성능까지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티 스페이스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뒤 시티 스페이스에 변형을 준 데이터셋으로 타겟으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맨 위에 보시면 라운드가 1, 4, 7,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각 라운드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출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롱텀 어댑테이션으로 갈수록 논리지를 지속적으로 보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텐트 성능을 보시면은 처음 1라운드에 대한 성능보다 10라운드로 갈수록 성능이 점점 이전 다른 그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논문의 모델은 라운드가 거듭되고 다른 타겟 상황을 학습하더라도 이전의 상황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활용하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좋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예측한 결과를 시각화한 표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밝은 부분에서 바로 터널로 들어가는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열로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은 COTTA 같은 경우에는 학습 예측을 잘 하다가 이 예측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도메인에 대해서 강하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지 못했지만, 저희의 모델은 그러한 문제가 없이 해당 상황에 대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시각화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도메인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모듈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다이나믹 도메인 시프트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파운드 도메인 논리지를 활용하는 TTA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는 점, 그리고 컴파운드 도메인에서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귤라이저 텀을 설계하여서 각각 학습 속도를 조정해 줬다는 점이나, 아니면 실제로 분류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논문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의의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